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역 이해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우리 지역 이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집에서 뭐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또 책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이해에 관련된 그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시작한 과목이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토론 수업이나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발표 수업이 좀 힘들지만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어떤 발표 수업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 같은 거 좀 알고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마 전 시간에 김규로 선생님이 유럽이나 어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사진 자료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준 것 같고요. 선생님도 오늘 선생님이 다녀온 여행 지역, 여행지를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른 측면에서 또는 그리고 단수는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이면적인 모습,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어떻게 왜 나타나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지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명이란 거는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만 보고도 그 지역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이 반드시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례가 여러분들 많이 아는 아이슬란드와 그다음에 그린란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라는 거를 그냥 뭐 영어를 막 배운 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슬란드 하면 어떤 걸 떠올리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뭐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 그린란드 하면은 푸른 초원이 있는 땅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지명만 봤을 때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뭐 선생님도 두 군데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이슬란드는 정말 그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도 뭐 얼음으로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푸른 초원이 있는, 그러니까 위도는 상당히 높이 있지만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렇게 얼음보다는 이렇게 풀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바다의 영향 때문에. 하지만 그린란드는 말 그대로 어떤 푸른 초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오히려 덮여 있는 땅, 그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설적인 지명이 붙은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이 바이킹족들이 여기를 이제 지배했을 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위도가 좀 높은 곳으로 오히려 더 추운 곳으로 갔더니 의외로 좀 사람들 살기 좋은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 그린란드는 말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여기 좀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더니 오히려 허탕을 치고 사람들이 뭐 더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 하나로 사람들을 뭐 모으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줬다는, 그 지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와이프랑 같이 미국에 여행을 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뉴욕이거든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여러분들 알죠? 뭐 이렇게 전광판이 막 있고 광고판도 있는 뉴욕의 굉장히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고 관광객도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를 이제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다니니까 갑자기 이렇게 미키마우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선생님 막 옆에 막 팔짱 끼고 막 사진 찍자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카메라를 막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막 벌어지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랑 뭐 사진 찍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속으로 이제 팁을 줘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고 나서 갑자기 이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는 욕을 하고 싶습니다. X들이 갑자기 막 그 미키마우스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머리를 그걸 벗더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얼굴이 봤더니 일반 백인이나 뭐 흑인이나 뭐 그다음에 뭐 아시아인족들이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이 많더라고요. 히스패닉들이 뭐냐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뭐 팁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팁을 이렇게 뭐 적당히 줬더니 그게 아니라 1인당 뭐 10달러씩 달라고. 10달러씩 달라고. 나중에 5달러씩 막 달라고 하더라고. 5달러씩. 뭐 4명, 5명이니까 사진 한 번 찍는데 5달러씩만 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5명이면은 뭐 지금 4명인데 사진 찍는 사람까지 하면 5명이잖아. 5명이면은 5, 25달러. 3만원. 사진 한 번 찍고 3만원 달라는 거니까 그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뭐라고 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적당히 이렇게 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히스패닉들은 뭐 비하하거나 뭐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히스패닉들이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인구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히스패닉들이거든요. 히스패닉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못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고요. 뒤에 뭐 보이는 사람들도 다 히스패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반 우리 미국 하면은 이제 백인들 딱 떠오르는데, 백인들 비중이 오히려 더 이렇게 전체 비중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히스패닉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호슈슈 밴드, 말발굽의 그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파놓은 그 높이가 한 300m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간이 없는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가면은 뭐 그랜드 캐년, 깊은 계곡을 만들기도 하고, 호슈슈밴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땅이 올라오면서 깊은 계곡을 파놓은 하방심식이라고 하거든요. 깊은 강바닥을 파놔서 이런 아름다운 경관. 그런데 나중에 미국의 서부 투어를 꼭 해보면은 여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망대거든요. 전망대.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 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난간이. 뒤에 이런 데 보면은 저기 이렇게 막 이게 뒤에서 막 앉아서 사진 찍기도 하고, 끝에 이제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발 헛디디면 그냥 쑥 이제 떨어져서 그 강에서 수영하면 좋은 거죠. 근데 수영 못하면은 이제 뭐 거기서 끝인 거죠. 이제 인생은. 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행 가면은 꼭 주의를 하면서 관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쪽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 건조한 그 기후 환경인데, 가끔씩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모래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그 폭우와 함께 이 안에 조그만 틈 사이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는 시애틀에 가면은 여러분들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들어봤죠? 여러분들 아마존 하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의 뭐 쿠팡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마존이 어떤 세상을 뭐 구글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그리고 여기는 아마존의 본사를 이렇게 본사가 여기는 아니고요. 아마존의 어떤 생태계를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예약을 하면은 가서 사전에 예약을 하면 구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예약을 못해서 뭐 겉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런 곳은 이제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어떤 마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앱을 깔고 이제 앱을 깔고 체크를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그냥 나오면은 계산이 바로 됩니다. 신용카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고르고 물건이 가격이 있거든요. 물건을 고르고 여기 그 아까 그 지하철 출구처럼 되는 거 나오면은 거기가 무인 계산이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 일자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선생님도 현장에서 좀 목격을 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시애틀에서 볼 수 있는 동상입니다. 시애틀이 아니라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보는 동상인데요. 시애틀 포틀랜드는 그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바다의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륙성 기후와 반대로 바다의 영향 때문에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 습기를 머금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비를 내리는 그런 기후, 그러니까 연중 고르게 비를 내리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에 있는 뭐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연중 골고루 비가 내리는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동상.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고 현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거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우산을 아예 갖고 다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산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면 머리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산을 쓴 동상을 있다는 거는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시애틀에 가면은 껌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여기다 껌을 붙여놓은 거예요. 껌을. 그래서 몇 개 껌을 붙여놨더니 거기다가 나도 붙여놓을까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의 뭐 껌이 붙어 있습니다. 껌. 이게 지금은 굉장히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지금도 뭐 껌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가면은 좀 약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게 안 좋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뭐 관광지가 여기는 뭐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붙이는 거죠. 스토리를. 그래서 뭐 껌이 이게 지저분해서 우리나라 같은 만약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제거하고 이랬겠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의 뭐 입장료는 없지만 그래도 관광지화되고 사람들이 가서 많이 찾고 그 주변에 뭐 음식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관광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애틀에서 선생님이 이제 사진은 안 넣었지만 시애틀에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1호점이 바로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라는 커피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날씨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우울한 어떤 기분을 갖게 되고 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에 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커피에 엄청 유명한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애틀에 놀러 가면은 그런 커피점을 찾는 재미도 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낭에 갔을 때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갑자기 우뚝 산이 있죠. 이런 산.
선생님이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은 바로 그 석회암산입니다. 석회암산인데 여기도 지금 석회암의 그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인데 석회암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그 빗물과 만나면 이렇게 용식이란 말은 녹아서 깎인다. 녹아서 깎여가지고 이런 지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깎인 때도 있고 녹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 깎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석회암 그 베트남 자체가 석회암 그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석회암에 관련된 지형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석회암과에 관련된 지형이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이 있는데 산에 그 석회암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이 녹아서 천장이 보일 정도로 녹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동굴인데 안에 들어가면 빛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기도 하고 석회암이 있으면은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으면 안 돼요. 수돗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그 석회암이 뱃속에 들어가서 굳으면 돌덩어리가 됩니다. 돌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석이란 거는 이제 몸 안에 돌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석회암이 많이 있는 곳에 나라에 가면은 생수를 사 먹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물값을 뭐 따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수돗물을 그대로 먹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석회암에 관련된 그런 어떤 다양한 지형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는 이게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호치민이라는 곳에 갔는데 베트남은 과거에 어느 나라의 여러분들 저기 지배를 받았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프랑스의 풍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노틀담 성당, 호치민에 가면 노틀담 성당, 말 그대로 여기도 노틀담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가 노틀담 성당이 있죠. 거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있는데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런 프랑스 풍의 어떤 그런 성당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근데 일본의 풍이 남아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언어에도 있죠. 뭐 닭광, 뭐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왁구가 좋다. 이런 거 다 일본 풍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그런 일본어적인 색깔을 다 뭐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건물이라든지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베트남에서는 그런 프랑스풍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관광지화 시키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찾도록 관광지에서 그것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도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베트남 하면은 1년에 3번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삼기작이라고 합니다. 삼기작. 그래서 베트남은 뭐 쌀 수출하기도 하고, 타이, 태국 그런 데도 쌀 수출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3번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번 벼농사 짓고 한 번 보리농사 짓는데 여기는 3번 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쌀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쌀국수 또는 월남쌈 할 때 월남이라는 게 베트남을 말하는 거죠. 월남에 일단 쌀 그런 거 여러분들 쌀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 월남쌈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피면가지고 말리면은 이렇게 쌀로 만드는 무슨 우리가 치면 상추 같은 거, 그쵸?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뭐 이걸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면으로 만들면 쌀국수가 되는 거죠. 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쌀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면은 또 유명한 게 뭐죠? 뭐 바게트 같은 거.
베트남, 그 다음에 반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프랑스풍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쌀 문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그냥 맛있다 아니면 그냥 멋있다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그 지역 뭐 기후나 요즘 쌀 그거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운 곳에다가 쌀 그 뭐죠? 그 쌀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쌀 저기 액체로 만들어 여기다 넓게 피면은 그게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햇볕에 말리면은 이렇게 빳빳한 그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